그래서 저는 방법만 옳다면 그 방법을 끈기와 인내를 꾸준하게 유지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정말 많이 강조를 할 거예요. 이 사업은 내가 처음에 했던 노력을 2달, 3달간 똑같은 파워로 지속하는지에 달려있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인내와 끈기 이거를 저는 또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해요. 초반의 노력을 3개월 뒤에도 똑같이 힘을 가할 수 있는가? 저는 여기에 달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유튜브에서 보면 온라인으로 이렇게 돈을 벌기 쉽다, 아니면은 뭐 차 벤츠를 살 수 있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내용들이 정말 많은 것 같은데요. 그 얘기에 대해서 한번 제가 예전에 처음 셀러 생활을 했을 때 이제 자료를 제가 뒤져보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온라인으로 돈 벌기 쉽다? 어떻게 보면 저도 그렇게 이야기를 무심코 한 적이 없나 이렇게 또 싶은데요. 어쨌든 오늘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화면을 보면서 할게요. 자, 온라인으로 돈 벌기 쉽다는 거는 제가 볼 때 좀 삐 소리가 아닌가 싶어요. 쉽다라는 거는 물론 이게 온라인 쪽에 이미 많이 배우고 이쪽 시장에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이면 쉽다고 느껴질 수 있겠죠. 근데 제 채널에서 이제 구독하시거나 이제 듣는 분들은 이제 배우려고 하는 분들, 이제 조금 몇 년 정도 하신 분들이라고 가정을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온라인 시장에 들어와서 돈을 벌기 시작한 거는 사실 1년 채 안 돼요. 제가 어떻게 보면은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이제 시작하신 분들에게 어떤 부분이 어렵고 어떤 게 중요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쉽게 눈높이를 맞춰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제 짧은 경력이 장점이고요. 제가 느꼈던 바를 한번 이야기를 하려고 이렇게 PPT를 켰는데요. 온라인으로 돈 벌기 쉽다는 거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어렵지는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아니, 쉽지도 않고 어렵지 않다, 그러면 도대체 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에게 최소한 끈기와 인내의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끈기와 인내를 어느 정도 지속을 해야 되냐면, 이것도 2개월에서 3개월 정도는 지속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2, 3개월 정도 끈기와 인내를 지속을 했을 때 온라인으로 돈 번다는 거는요, 돈을 번다는 거는 당연히 뭐 10억, 20억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여기서 온라인으로 돈 번다, 그 내용은 그래도 한 달에 2, 300만 원에서 많게는 1000만 원 정도의 순이익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끈기와 인내 정도만 있고 충분히 배우고 시행착오 이런 걸 버티고 이렇게 하다 보면 2달에서 3개월 정도면 이쪽 시장에서 이제 눈을 뜨고 돈을 벌 수 있게끔 변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뭐 한 달, 그리고 또 보름 이 정도 하면서 안 된다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들이 쉽다고 생각하고 접근을 해서 보름, 한 달 하고 포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내가 끈기와 인내의 사업이라는 얘기를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 싶어서, 작년에 이제 제가 2020년 10월 달부터 셀러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했는지 그 자료를 오늘 까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처음에는 방향을 설정하는 거잖아요. 방향을 설정한다는 거는 온라인으로 물건을 파는 거에 대해서 방향을 설정하는 건데, 유튜브에 지금 떠다니는 거는 보통 그런 게 있어요. 뭐 위탁 판매, 사입 판매, 또는 구매 대행,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근데 위탁 판매라는 거는, 구매 대행이라는 것도 사실은 위탁 판매랑 비슷한 개념인데요. 일단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탁 판매는 그냥 국내에 있는 이런 제조사나 그런 상품들을 우리가 사진을 올려가지고 뭐 그 업체에서 배송까지 해주는 그런 게 위탁 판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사입 판매는 물건을 우리가 직접 타입을 하는 거죠. 사입이라는 거는 상품 재고를 들고 와서 뭐 사진을 찍기도 하고 상세 페이지를 만들면서 우리가 판매를 하는 걸 사입 판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신사임당님이나 뭐 이런 분들이 되게 잘 하시고 유행을 많이 시킨 그 내용이 사입 판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구매 대행이라는 걸 하고 있어요. 저는 구매 대행이라는 거는 뭐냐면, 중국에 있는 상품 사진 가지고 내 마켓에다 올리는 거예요. 그럼 소비자들이 주문이 들어오면 중국 사이트에서 이제 우리가 결제를 해주고 배송지 입력을 해서 그 고객들에게 도착을 시키는 서비스업이라고 구매 대행을 정의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세 가지를 어떤 걸 해야 될까 생각을 하다가, 위탁은 그냥 바로 건너뛰었고요. 사입이랑 구매 대행이 어느 정도 돈이 되겠다 싶어서 저는 두 가지 다 했습니다. 그래서 사입 판매를 했던 거 제가 뒷부분에 한번 사진을 띄워 볼게요. 실제로 공장도 많이 찾아가고 전화도 많이 돌리고 물건도 들고 와서 상세 페이지 만들어서 이것저것 마케팅하면서 사입 판매로도 매출을 조금 띄워 봤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정해야 되는데요. 저는 어쨌든 구매 대행 쪽을 전문적으로 이렇게 물건을 팔다 보니까 지금부터 제 설명은 대부분 구매 대행에 맞춰져 있다는 거 한번 참고하시고요. 먼저 저는 구매 대행이 괜찮다고 생각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왜 제가 괜찮다는 이유부터 얘기를 하냐면, 뒷부분에는 조금 아까 제가 끈기와 인내 사업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처럼 쉽지 않은 내용들을 좀 다룰 거예요. 그러니까 쓴소리를 좀 할 거다 보니까 처음부터 그런 내용을 얘기하다 보면 아마 영상을 끄고 나가실 것 같아서 괜찮다고 생각한 이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말 그대로 돈이 안 드니까요. 돈이 안 들어서 그냥 저는 이걸 했던 거예요. 물건을 사입을 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중국에 있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사진만 들고 와서 올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진 들고 와서 올릴 때 그 번거로움을 해결해 주려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사용하다 보니까 한 달에 한 30만원 정도면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게 구매 대행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돈이 안 든다는 게 저는 되게 좋았었고, 그리고 상품이 무궁무진하다, 이게 또 저는 장점이었던 것 같아요. 국내 사입 판매는 물론 상품도 국내에서도 충분히 많긴 하지만 그게 결국에는 국내 상품이다 보니까 상품이 어느 정도 한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입 판매를 하려면 그 거래처를 뚫어야 되는데, 그런 사입 판매를 가능하게 해주는 제조사를 찾다 보면 결국에는 겹치는 비율이 엄청 많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중국 상품은 디자인이나 상품의 이제 뭐 가격대나 상품이 너무너무 많았던 거를 저는 주목을 했었어요. 상품이 무궁무진하니까 중국 구매 대행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실제로 노트북 한 대만 있으면 가능한 사업이었어요. 저도 지금은 사무실에 이렇게 출근을 하고 있지만 예전에 한 초반 3, 4개월 동안은 진짜 노트북 이거 한 대 들고 스터디 카페나 카페에 가서 일을 거의 다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어느 정도의 돈벌이는 됐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막 디지털 노마드, 막 여행 다니면서 일하고 그런 것들을 사실 저도 꿈을 꿨었거든요. 사실 이게 꼭 100% 그렇지만은 않아요. 물론 그런 게 가능한데 여행을 다니면서도 정말 열심히 일을 해야 그 수익이 나오기 때문에 노트북 한 대로도 가능했지만 어쨌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뒷부분에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를 하기로 시작했던 거죠. 저는 처음에 목표는 월 500만원 버는 게 목표였어요. 제 영상 예전부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작년 10월 달에 뭐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결국에는 그때 들었던 생각이, 와, 내가 한 10년은 더 다닐 줄 알았던 회사가 1년 만에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현금 흐름이 갑자기 없어지니까 와, 그때 너무 충격이 컸었죠. 저는 그때 충격을 먹고 어떤 거를 깊이 이렇게 마음속에 깨달았냐면, 회사가 없어도 내가 한 달에 500만원 정도 버는 능력만 있었으면 너무 좋을 것 같다 하면서 구매 대행을 시작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블로그 보면요, 자본주의에서 혼자서 살아남기, 뭐 약간 이런 블로그를 제가 썼었어요. 이제 회사 퇴사했으니까 혼자서 돈 버는 모습 보여주겠어 이러면서 이 블로그를 만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지금도 이 블로그가 있는데요. 통슬에 직장 퇴사하고도 먹고 사는 법이었네요. 네, 근데 이거 지금 들어가도 되게 부끄러운 게, 지금은 제가 거의 뭐 일기장처럼 제가 운동했던 거, 뭐 태닝 했던 거, 이런 것들만 가득 차고 있어서 별 볼 게 없을 거예요. 어쨌든 자본주의에서 혼자서 살아남는 법에 대해서 저는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싶었고, 지금은 진짜 퇴사가 나의 인생에서 정말 큰 기회였구나 라고 지금까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부터는 제가 뭐 어쨌든 회사 없이도 먹고 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오늘은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온라인으로 돈 버는 거 쉽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영상을 찍는 거예요. 그렇다고 물론 어렵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도대체 뭔데 인내와 끈기의 사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초창기에 셀러 생활할 때 그 데이터를 까보면서 한번 이거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찍는다고 예전에 사입 갔다 오고 그랬던 것들 한번 다 뒤졌는데 좀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기억나는 게 정확하게 그 10월 31일 날 제가 주문을 받았던 걸로 기억해요. 이게 저는 지금 그 메인 사업자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문 처리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자, 이렇게 들어가 보면 제일 처음에 주문을 받았던 게 10월 31일 맞죠? 제가 아직도 기억하거든요. 와, 3만원짜리 주문 들어왔네 이러면서 주문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어쨌든 10월부터 시작을 하였고요. 11월 1일부터 보면 이제 어쨌든 제가 하고 나서 첫 달 만에 약 600만원의 매출을 발생을 시키게 됩니다. 600만원이 뭐냐면 배송비하고 이런 거 다 해서 어쨌든 매출액인데요. 그리고 두 번째 달을 보는데 이때부터 주문이 증가하기 시작해죠. 자, 11월 달에는 주문이 하나하나씩 들어오는 거 보이죠?
안 들어올 때도 있어요. 하다 보면 안 들어올 때 여러분들 좌절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6개 터지고 또 1개, 0개 안 들어오다가 또 2개, 4개 터지고 그러다가 또 1개 터지고 11개 터지고. 근데 이럴 때마다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인내와 끈기의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방법만 옳다면 상품 숫자에 초점을 맞추자. 즉 다시 말해서 매출에 초점을 맞추지 말자. 저는 이렇게 계속 마음을 가졌어요. 매출이 안 나오고 이런 거에 따라서 제가 기분이 바뀌다 보면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바꾼 게 상품 숫자에다가 초점을 맞추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도 아직 기억나는 게 저는 제일 처음 시작했던 게 제 동생 새벽이한테 이거를 배웠었어요. 근데 매출이 안 나와가지고 야 이거 이렇게 해서 되는 거 맞냐? 매출 다른 사람보다 안 나오는데 맨날 이렇게 징징댔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이야기를 해준 게 상품 숫자에 초점 맞춰라. 매출 안 나오면 더 올리면 되지. 이렇게 그냥 이야기를 하더라고. 아 맞다. 내가 매출에 일희일비 하지 말고 상품 숫자에 초점을 맞추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니까 훨씬 더 그냥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방법은 옳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미 제 동생이 돈을 벌고 있었으니까. 그럼 난 더 열심히 하면 되지. 상품 더 많이 올리면 되지. 옳은 방법이니까. 그리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나서부터는 훨씬 더 마음이 편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매출이 12월 달로 넘어가 볼게요. 자, 12월 달로 넘어갔을 때부터는 매출액이 훨씬 더 튀게 됩니다. 합쳐서 약 거의 1600만원 가까이 매출이 나오면서 순이익으로 따지면 4,500 정도 되겠죠. 4,500 정도를 저는 2달 차 만에 만들었습니다. 이게 유튜브에서 제가 얘기할 때는 뭐 2달 만에 얼마 매출이 나왔다, 3개월 만에 매출이 얼마 나왔다 이렇게 쉽게 말씀을 드리지만 실제로 여기 중간에 숫자에 담긴 거를 보면요, 지금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들의 그 마음이 제가 똑같이 느꼈을 거예요. 이거 될지 안 될지 막연하기도 하고 매출이 또 안 나오면은 우울해지기도 하고 그랬던 거 저도 똑같았거든요. 예전 데이터 까보니까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자, 그렇게 해서 꾸준하게 올리다 보니까 1월 달에도 마찬가지로 주문이 터지죠. 2,700 더하기 3만 대충 3천만 원이 조금 넘게 터지게 됩니다. 이때부터 제가 거의 2번째 사업자를 새로 만들고 사입 판매도 같이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어쨌든 매출이 계속 증가를 했었어요. 자, 2월 달에도 어떻게 됐냐면 마찬가지로 매출이 훨씬 더 많이 튀게 되죠. 이거 2개를 더하는 거예요. 상품 금액이고 배송 금액이니까 합쳐서 약 5천만 원 중반대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이거는 제가 그 사입도 하고 다른 사업자도 운영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 개 사업자에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방법만 옳다면 그 방법을 끈기와 인내를 꾸준하게 유지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정말 많이 강조를 할 거예요. 이 사업은 내가 처음에 했던 노력을 2달, 3달간 똑같은 파워로 지속하는지에 달려있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인내와 끈기 이거를 저는 또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해요. 초반의 노력을 3개월 뒤에도 똑같이 힘을 가할 수 있는가? 저는 여기에 달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초반에는 누구나 열심히 하고 누구나 열정에 타오르게 되겠죠. 하지만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면 주문 들어오랴, 그리고 주문이 또 안 들어오면 마음도 상하죠. 업로드도 해야 되고 상품 주문 처리도 하고 이러면 사람이 지치고 힘들어요. 초반의 노력이 이어지기가 상당히 힘들어져요. 그래서 3개월 뒤에도 그 초반에 했던 노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가가 저는 이 사업의 성패가 달렸다고 생각을 해요. 저보다 잘하는 셀러분들 진짜 많거든요. 제 주변에도 존재하고 이 동영상을 보는 셀러분들도 뭐 1억 매출 이런 분들 수두룩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분들도 이 얘기를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초반의 노력을 앞으로 계속 지속해서 할 수 있는가? 사람을 뽑고 이제 그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거는 그 다음 단계겠죠. 근데 저는 초반에 어쨌든 3개월 뒤에도 이 힘을 똑같이 가할 수 있는지가 사업의 지속 가능한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한번 세부적으로 파볼게요. 저 프로그램이랑 이 매출액이랑 숫자 차이는 조금 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솔루션에 있는 거는 나중에 반품이나 환불 이런 것들은 한 달이나 2달 지나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를 수 있는 점 좀 이해를 해주세요. 이런 걸로 또 숫자 안 맞네 이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이런 영상 또 촬영하기가 힘들어요. 환불이나 이런 거 또 있고요. 그리고 별도로 주문하는 경우 많아요. 이런 주문 수집 프로그램에 잡히지 않는 개인 거래 이런 것도 있다는 말이죠. 뭐 예를 들면 300만원치 대량으로 살 건데 이런 식으로 업체에서 컨택이 들어오는 경우 있거든요.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이런 스마트 스토어로 주문을 받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받아서 처리하는 게 몇백만 원치 있기 때문에 조금 차이 나는 거 이해를 해주시고요. 어쨌든 저는 이걸 첫 번째 구매대행 사업자가 이렇게 쭉 흘러갔고요. 두 번째 사업자도 이렇게 만들고, 그리고 사입 사업자도 만들게 됩니다.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상품 수가 중요하다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가 삼천포로 빠졌습니다. 그래서 뒤에 이렇게 첨부를 했는데요. 상품 숫자가 하루에 50개를 올리고 한 달에 1,500개를 올리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그게 누구나 첫 달, 둘째 달 이렇게는 지킬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3개월, 4개월 이렇게 계속해서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제가 말하고 싶었어요. 물론 저도 중간에 못 채운 적은 있습니다. 그래도 6개월간은 제가 목표치를 달성을 하였고, 그게 상당히 중요한 끈기와 인내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자, 사입 사업자는 제가 하면서 이것저것 많이 테스트를 했어요. 사입 판매도 왜 이렇게 테스트를 해봤냐면, 이거는 배송기간이 국내보다 훨씬 더 짧고, 국내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 구매대행보다는 국내에서 물건을 많이 사잖아요. 배송기간 3일 걸린다면 누가 구매대행 14일 걸리는 걸 사겠어요? 제가 그 생각을 하면서 사입 판매도 돈이 되겠다 싶어서 사입 판매로 잠시 빠졌었어요. 그래서 상품 숫자를 한 3개에서 5개 정도 올렸는데, 한 개의 상품에서 매출액이 300만원 이렇게 터지더라고요. 그럼 그 한 개 상품에서 순이익이 150만원 이 정도 이렇게 남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사입 판매를 결국 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 과정이 구매대행보다 너무 힘들어서 저는 사입을 접었습니다. 왜냐하면 거래처를 뚫기도 힘들었고요. 그리고 저는 사입을 뚫기 위해서 그 공장에 직접 찾아가서 사장님 설득도 하고 그랬었어요. 공장이 마침 제 집 옆에 있는 거예요. 사장님 저 창원에 살아요. 창원에 사는데 공장도 근처에 있는데 제가 한번 좀 들려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면서 그 거래처를 뚫었던 기억이 나요. 되게 귀찮아 하시더라고요. 그랬지만 어쨌든 제가 한 몇 차례 찾아가고 전화드리고 해서 물건을 받아서 팔았는데, 어쨌든 그것도 조금 재미는 봤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저는 구매대행이 훨씬 더 효율적이구나 생각을 해서 구매대행으로 조금 더 집중을 하게 됐죠. 자, 그렇게 해서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주제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2달, 3달 정도 하다 보면 매출액은 어느 정도 올라올 거예요. 근데 거기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는 나만의 방법을 또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또 다른 진입장벽을 만드는 거예요. 나만의 방법을 찾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2, 3개월 차 지나고 나면 나중에 직원도 뽑고 사람도 뽑고 하면서 시간이 조금 생길 텐데요. 나만의 방법을 찾는 게 또 한 가지의 방법입니다. 이거는 초보자분들은 처음에는 이제 단순 반복만 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조금 하다가 나만의 방법 찾는 거에 대해서 갈증을 느끼실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아예 생각을 안 하고 있으면 또 나만의 방법을 안 찾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주제에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요. 나만의 방법 찾기라는 게 뭐냐면, 제가 상품을 팔고 나면 이렇게 물건을 정리를 하게 될 거예요. 한 달 매출액, 객단가가 얼마고, 이 금액, 순이익이 얼마고, 기타 비용 빼고 해서 순이익이 얼마다, 이런 식으로 보통 이렇게 엑셀로 계산을 하잖아요. 상품도 이렇게 팔았던 것들 이런 식으로 마진 계산이나 이런 것들 다 여러분들 입력을 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여기에 소싱 방법이라고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봅니다.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어떤 방법으로 소싱을 해보지? 또는 누군가에게 배우는 방법도 있겠죠. 그러면 주문 들어올 때마다 내가 이 주문은 A라는 방식으로 소싱을 했었지, B라는 방식으로 소싱을 했었지, 그런 식으로 기록을 하고 통계를 내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통계를 내다 보면 어떤 방법이 효과가 있고 효과가 없다라는 걸 한눈에 알 수 있게끔 됩니다. 그러면 그 괜찮은 방법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시간 비율을 늘려서 상품 소싱을 하면 그게 여러분들 고유의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언젠가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갈구하게 되실 거예요. 저는 지금 그래서 결론적으로 2가지의 소싱 방법을 통해서 최대한 효율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배우는 것도 좋고 또는 나만의 방법을 찾아서 그거를 강화해야지 라는 그 개념은 항상 머릿속에 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초반에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배우는 것만 하셔도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블로그를 쓰면서 제가 했었던 이제 노하우나 그런 것들을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는 당연히 제 돈벌이 위해서도 있겠죠. 유튜브를 통해서 저에게 배우러 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는 제 노하우를 나눠주면서 당연히 그걸로 인해서 저도 얻는 수익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근데 저는 그거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우리가 회사를 다니지 않고서도 스스로 내가 밥 먹고 살 수 있는 정도의 돈벌이는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거를 저는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진실하게 가르쳐 드리려고 하고, 그리고 제가 자신이 없으면 절대 가르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하는 이 구매 대행이 정말로 불가능한 사업이 된다면 저는 유튜브를 접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가능하니까 제가 자신 있게 이렇게 유튜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기도 하고요. 자, 지금은 좀 매출이 조금 떨어졌죠. 그래도 충분히 수익이 마진율 25-30% 정도 나온다 하면 괜찮은데, 저는 이제 3월쯤이었나요? 전략왕 정약용 채널에 어떻게 이제 출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구매대행 셀러 외에 교육하는 것도 스스로 좋아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것저것 교육도 하면서 되게 보람도 느끼고 재미도 많이 느꼈었어요. 셀러로서 살아가야 되나, 아니면 또 이런 교육 사업을 더 펼칠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두 개 다 처음에는 다 잡아야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사실상 그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둘 중에 하나를 어떤 걸 집중할 거냐 생각을 하다가 제 동생과 이쪽 교육 시장을 창업을 하기로 하였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 필요한 도구들을 같이 만들면서 회사를 또 더 키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회사를 꼭 다니지 않더라도 돈 버는 방법은 정말 많다는 거를 여러분들도 이렇게 간접적으로나마 같이 이렇게 교류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당연히 구매 대행이 답도 아닐 거고, 또 스마트 스토어, 위탁 이런 것들도 답은 아닐 거예요. 그것 말고도 너무나도 많은 방법이 있어요. 근데 회사를 다니면서 내가 사이드 프로젝트로 돈 버는 거 조금씩 한두 번 해보다 보면 여러분들의 적성에 맞는 거를 또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저도 구매 대행을 하면서 블로그도 해보고 유튜브도 해보고 또 부동산 유튜브도 해보고 이것저것 정말 많이 시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 적성에는 이게 좀 맞았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적성이 있을지 안 까보면 그거는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사이드 프로젝트로 여유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것저것 본인의 적성에 맞는 거 한번 많이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은 회사 급여 아니라도 돈 벌어보기에 대해서 결론으로 이렇게 귀결이 되었는데, 마지막에 뜬금없이 주제가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네요. 저는 통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